자, 지난 시간에는 특성식을 구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어떤 주어진 회로에서 특성식을 구하고 대분한 등가회로나 노턴의 등가회로를 그리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2단자망의 특성식이에요. 특성식만 알면은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는 거죠. 특성식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니까 바로 구하는 거하고 또는 VOC, RTH, ISC 중에 두 개를 구하는 거, 두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구하는 방법. 방법을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어떤 전압을 가했을 때, 그 전압원에서 공급되는 전류 I 값을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I를 구하게 되면은 인가되는 전압 V의 함수꼴로 나오겠죠. 그렇죠? 왜? 여기 미수 V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회로에서 그냥 I를 구하면 돼. I를 구하면 되는데 그 구해본 I가 V의 함수꼴로 나온다. 그것이 바로 특성식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주어진 회로를 풀면 돼. 이 푸는 방법은 중첩의 원리를 써도 좋고, 그 다음에 노드 방식을 써도 좋고, 루프 방식을 써도 좋고, 저항의 직백렬 관계는 좀 곤란하죠. 그렇죠? 회로 자체가 저항이 직백렬 관계로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회로를 딱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하냐면 저항의 직백렬로 풀 수 있냐 없느냐. 그걸로 풀 수 있으면 그것이 제일 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첩의 원리를 써서 암산이 가능하느냐. 암산이 가능하면은 중첩의 원리가 또 쉬워.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은 최종적으로 루프나 로드 방식, 로드 해석법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 돼. 제가 마지막 단계로 가서 노드 해석법이나 루프 해석법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루프 해석법으로 문제를 풀겠다. 이건 필요 없어요. 제일 어려운 거니까. 제일 복잡하고 계산량이 많은 케이스가 노드 해석법하고 루프 해석법이에요.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중첩의 원리를 써도 크게 어렵진 않아요. 중첩의 원리를 쓰게 되면은 저항 자체가 전부 다 직격렬 관계가 돼버려. 왜? 여기는 종속 전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중첩의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그러면 9V E에서 나오는 전류 I와 1A E에서 나오는 전류 I와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 V에 의해서 나오는 전류 I를 구해서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토탈 전류 I는, 자, 먼저 9V E에서 나오는 전류를 구하면요, 나머지는 제로로 보내야 돼요. 그럼 전류를 제로로 보내면 오픈 서키트, 전압을 제로로 보내면 숏 서키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오픈 서키트가 되면은 얘하고 직렬 연결이 돼. 그래서 전체가 8ohm이 되고, 얘가 숏 서키트가 되면 이 8ohm하고 이 6ohm하고가 병렬 회로가 됩니다. 그 병렬 회로에다가 3ohm이 직렬 회로고, 그 토탈 저항에 9V를 인가하면은 토탈 전류가 나와요. 토탈 전류가 나오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I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토탈 전류에 이 저항하고 이 저항이 전류 분배 법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전류를 구해서 I의 부호 반대를 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일단 토탈 전류를 구하겠습니다. 토탈 전류를 구하려고 그러면 토탈 전압 9V에서 나누기를 얘하고 이 전체하고 직렬이라고 그러니까 3 플러스, 그 다음에 6ohm하고 이 전체하고는 병렬 회로니까 6ohm하고 2 플러스 6하고는 병렬 회로입니다. 이것이 토탈 저항값이 되고 인가되는 전압 V니까 이 값이 토탈 전류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공급되는 토탈 전류 중에 일부가 일로 갈 거니까 얼마나 가느냐 하면은 6 더하기 8분의 상대방 저항 6만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것이 9V E에서 I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성분이에요. 두 번째, 여기에 있는 1A에 의해서 나오는 전류 I 값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A에 의해서 나오는 I 값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나머지 전원들은 제로로 보내는 거니까 전압원의 크기가 제로면은 숏서키트, 인가되는 전압 V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숏서키트. 그러면은 이 9V가 숏서키트가 되면 3ohm하고 6ohm이 병렬 회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가 2ohm이 됩니다. 2ohm하고 이 2ohm하고는 직렬 회로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4ohm이 됩니다.
또 이쪽에는 얘가 숏서킷도 되면 이쪽으로 돌다 보면 6옴이 돼요. 그러면 1A가 4옴 쪽으로 가는 거하고 6옴 쪽으로 가는 거하고 디바이드 됩니다. 왜? 두 개가 병렬이니까. 그래서 6옴 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반대 방향이니까 역시 마이너스. 왼쪽으로 4옴, 오른쪽으로 6옴 분의 6옴 쪽으로 흐르는 전류니까 상대방 저항 곱하기 토탈 전류 1A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여기에 있는 1A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류 성분 I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압 V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I 값은 얘가 숏서킷가 돼야 되고 얘가 오픈서킷가 돼야 되니까 얘가 숏서킷가 되면 얘 전체가 2옴이 되고 얘하고 하면은 4옴, 얘가 오픈서킷이니까 얘까지 더하면 10옴이 되죠. 10옴에 전압 V가 인가돼서 흐르는 전류니까 플러스 10분의 V. 자, 이것이 얼마가 되냐면은 6 더하기 8분의 6에 8은 6 더하기 8분의 6 곱하기 8 14분의 6 곱하기 8이니까 7분의 20 38이 24. 그러면은 요 전체 값은 3 플러스 7분의 24분의 9니까 37, 21, 20, 45분의 9 곱하기 7 해서 5분의 7. 얘는 14분의 6, 7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7 곱하기 7분의 3. 약분되고, 마이너스 얘가 10분의 4. 플러스 10분의 V. 10i는 여기 10을 양변에다 곱해. 10i는 여기에다가 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플러스 V. 따라서 V는 10i 플러스 10.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네모 박스의 특성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로부터 RTH 얼마죠? 얘가 RTH 아니야? 10옴. VOC는 얘가 VOC거든요. 10V. ISC는 1A. ISC는 VOC 나누기 RTH니까 1A. 이렇게 구하면 되고. 두 번째. VOC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실제 10V가 나오는지. 마찬가지예요. 중첩의 원리를 쓰면은 얘를 인가하지 않았을 때 여기가 나오는 전압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값이 VOC입니다. 자, 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9V와 여기에 있는 1A에 의해서 중첩의 원리를 쓰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9V에 의해서 나오는 VOC와 1A에 의해서 나오는 전압 VOC를 더하면 돼. 자, 9V에 의해서 나오는 전압을 구하려고 그러면 얘는 오픈 서킷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 단자 자체가 오픈 서킷가 됐기 때문에 일로 흐르는 전류는 제로입니다.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전류가 흐를 수가 없으면 저항 양단의 전압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제로,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제로니까 구하고자 하는 VOC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OC예요. 그렇죠? 여기에 그 전압이 안 걸리고 여기에 전압이 안 걸리니까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왜? 0V 뜨면은 숏서킷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전체가 다 연결되는 거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 걸리는 전압하고 같고 이거 자체가 전류가 하니까 다 없어지면은 9V가 3옴하고 6옴 직렬 연결에 6옴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그냥 6V야. 그죠? 그래서 VOC는 3 더하기 6분의 6 곱하기 9V 더하기 5분에는 1A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압입니다. 1A에서 나타나는 전압은 얘가 숏서킷가 하니까 얘가 2옴 하고 얘하고 하니까 전체가 4옴. 1A가 이렇게밖에 뭔가 일로는 뭔가 오픈이니까. 그래서 일로 1A가 흐르는데 토탈 저항이 4옴이니까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4V야. 그 4V가 바로 VOC죠. 그래서 1A 곱하기 3옴과 6옴의 병렬값
더하기 2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0V. 그 다음에 세 번째 ISC를 구해볼까요? 자, 이렇게 숏서키트를 만들어 놓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ISC니까 역시 마찬가지 중첩의 원리 9V에서 나타나는 ISC와 1A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류 ISC를 더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9V에서 나타나는 ISC는 1A가 흐르는 전류는 오픈 서키트니까 오븐에는 얘하고 직렬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고 전류가 흐르니까. 그래서 8옴하고 6옴이 병렬회로예요. 병렬회로고 이 3옴이 얘 전체하고 직렬회로입니다. 그죠? 그게 9V라는 전압이 가해졌으니까 토탈 흐르는 전류가 나올 거고 그 전류로부터 이렇게 흐르는 전류 성분을 분배법칙에 의해서 구하면 돼. 그게 바로 아까 얘일 거예요. 얘. 얘가 나오는 이 값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토탈 전류는 전류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아니다. 플러스네요. 이번에. 전류의 방향이 같으니까 3옴 더하기 6옴과 8옴의 병렬값 분의 9V 곱하기 6옴 플러스 8옴 분의 6옴. 이것이 9V에서 나타나는 전류 성분입니다. 플러스 1A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류 성분.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예요. 그래서 얘가 숏서키트가 되면 계산 계속 해봤지만 이 전체가 4옴, 오른쪽에는 6옴. 그래서 1A가 4옴 쪽으로도 흐르고 6옴 쪽으로도 흐르는데 6옴 쪽으로 흐르는 전류 성분이니까 전류 분배 법칙을 써서 4옴 더하기 6옴 분의 상대방 저항인 4옴 곱하기 토탈 전류 1A. 이것이 얼마 된다고요? 아까 계산해놨죠? 이거하고 곱하니까 7분의 3이 됐어요. 그래서 7분의 3옴 분의 3A 플러스 10분의 4A. 좀 그렇네. 10분의 6이 나오네. 이게 틀렸다. 근데 왜 10분의 6 맞는데? 여기 아니고 얘하고 곱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10분의 6이 나옵니다. 이 전체가 10분의 6하고 따라서 1A. 그래서 학교 구한 거하고 같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TH 값은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RTH가 아니고 회로로부터 바로 구해지는 RTH입니다. 어떻게 구한다고요? 회로 안에 들어있는 독립전을 다 제거하고 출력단에서 들다본 저항이죠. 그래서 RTH는 보라고요. 9V는 숏서키트, 1A는 오픈서키트니까 얘는 오픈, 얘는 숏서키트인데 일로 들다본 저항이니까 얘가 2옴, 얘하고 다 직렬이니까 6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됩니다. 6옴 더하기 2옴 더하기 3옴과 6옴의 병렬값 해서 15. 제일 쉬운 게 얘죠. 그래서 저와 같은 주어진 회로는 얘를 구하고 얘하고는 비슷해요. 계산량이. 그런데 얘보다는 얘가 조금 쉬울 겁니다. 그래서 VOC를 구하고 RTH를 구해서 ISC를 이 식을 이용해서 VOC는 RTH 곱하기 ISC라는 식을 이용해서 ISC를 구하고 그러니까 회로로부터 RTH 구하고 VOC 구하고 식으로부터 ISC를 구하면은 세 개 다 구했습니다. 이걸 갖다 여기다 대입하면은 특성식이 만들어지고 또 회로를 그리게 되면은 테브란 등가회로를 그리라. 그러면은 여기다가 VOC를 구했는 걸 넣고 RTH를 그려 여으면은 테브란 등가회로가 되는 겁니다. 노턴의 등가회로를 그리라. ISC를 넣고 RTH를 그려 넣고 AB점을 찍으면 얘가 이 네모 박스의 등가 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5ohm이라는 저항을 달았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 I0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어진 회로에서 바로 풀어도 됩니다. 그 값이나 요 네모박스 대신에 요 회로나 요 회로를 이어서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테브란 등가회로를 이으면은 VOC가 10V라 그랬고 RTH가 15ohm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5ohm이라는 저항을 달았을 때 흐르는 전류 I0는 토탈 저항 15ohm분의 인가되는 전압 10V 해서 3분의 2A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로를 갖고 바로 풀어도 이 값이 나와요. 테브란 등가회로가 싫어서 노턴의 등가회로를 엿했다. 그래서 1A라는 전류에다가 15ohm이라는 저항이 노턴의 등가회로고 여기에다가 내가 5ohm짜리 저항을 달았을 때 흐르는 전류 I0는 전류 부패 법칙을 써서 10ohm 더하기 5ohm분의 상대방 저항 10ohm 곱하기 토탈 전류 1A 해서 3분의 2A 이렇게 구해도 되고. 자, 이번엔 좀 색다르게 부를게요. 이 전체의 테브란 등가회로나 노턴의 등가회로는 특성식을 구하는데 바로 안 풀고, 아까는 바로 풀었어요. 복잡하든 어렵든. 다 굉장히 넓은 그림 자체가, 회로 자체가 복잡해. 복잡한 회로를 그냥 다이렉트로 풀 수도 있지만은, 이 테브란 등가 회로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복잡한 회로를 간단하게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테브란 등가 회로를 구하는 것조차도 테브란 등가 회로를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은, 요렇게, 요걸 갖다가 먼저 1차적으로 테브란 등가 회로를 건쳐. 얘를 먼저 테브란 등가회로를 건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회로를 엮고 전체 회로에 테브란 등가회로로 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만 테브란 등가회로를 건쳐서 엮고 전체를 보겠다는 거지. 그것도 한 번 바꿔보니까 또 복잡하더라. 그럼 두 번 바꾸면 돼. 또 두 번 바꿔도 복잡하다. 그럼 세 번 바꾸면 되고. 그래서 VVL로 잘라서 회로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체를 한 번만에 푼다는 생각을 버리고 조금씩 나눠서 회로를 풀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 이 파란 거 9A라는 전류가 흐르고 6ohm, 3ohm 요게를 A', 요게를 B'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이걸 갖고 바로 내가 전압 V를 인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 I를 구해서 특성식을 바로 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VOC, RTH, ISC를 구해서 테브란 등가 회로로 건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런 회로 같은 거는요, 먼저 생각을 뭐냐 하면 이 전류원의 6ohm이 직렬 연결입니다. 전류원의 직렬로 연결된 회로는 전체 회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니까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훨씬 쉬워지죠. 그러면은 여기 전압 V는 I가 흘렀을 때 여기 I는 여기서 흐르는 전류가 9A가 흘러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일로 흐르는 전류가 3분의 V만한 전류가 흘러요. 여기 V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I는 3분의 V 마이너스 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V에 대해서 풀면은 3I 플러스 27 따라서 VOC는 27V, ISC는 9A, RTH는 3호. 실제 이 회로에 VOC를 구해볼까요? 9A가 이렇게 흐를 거니까 상부 27V 흘리죠. IS 쇼 서킷 하면 이 전류가 일로 다 갑니다. 그래서 9A가 흘러. 그 다음에 여기서 들다 보면 저항성분 하면 얘가 오픈 서킷이니까 3옴 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테브란 등가 회로가 여기가 27V라는 DC에다가 3옴이라는 저항으로 A', B'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회로를 달게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12V. 그 다음에 6옴. 이걸 다시 또 테브란 등가로 구하는 공식으로 그대로 써도 좋고요. 이 저항하고 이 전압을 바꿔치기 해요. 왜? 직렬 연결이니까. 가능하죠? 교환을 하게 되면은 27V 마이너스 플러스 12V 3옴 6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거고, 얘 두 개가 하나의 전원으로 바뀝니다. 그쵸? 39V라는 전원으로. 왜? 전압은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9V 3옴 6옴. 자, 이걸 갖고 내가 특성식을 구하려고 그래. 자, 그러면은 요점에서 KCL 하나 쓰면 끝납니다. 여기에 기준점으로 두고, 여기에 전압이 V라고 했으니까 요 전압이 V가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흐르는 전류 더하기 이렇게 흐르는 전류 더하기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제로다. 왼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3분의 V-9, 39. 밑으로 흐르는 전류는 6분의 V. 오른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마이너스 I는 제로. 6을 곱해 2V 마이너스 78 플러스 V 마이너스 2I는 제로. 3V는 넘어가니까 2I 플러스 78 따라서 V는 3분의 2I 플러스 26 따라서 VOC는 26 RTH는 3분의 2호 ISC는 13, 39분 암페어. 맞나? 어? 아, 6i네. 틀렸지? 6을 곱했으니까 6i. 그래서 2i. 6i. 여기가 2i. 그래서 RTH가 2옴. 이게 13A. 자, 그러면은 특성식 빼고 VOC 얼마죠? 39V가 3옴과 6옴이 디바이드 되는 거죠. 직렬 연결이니까 1대2로. 그래서 39V에 3분의 2가 26V 맞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숏서킷을 하게 되면 6옴 의미 없습니다. 전류가 다 숏서킷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3분의 39V니까 13A가 흐르는 거 맞고, 여기서 들다 보면 출력 저항은 얘가 숏서킷이니까 3옴하고 6옴하고 병렬회로니까 2옴. 그러면은 주어진 전체 회로의 테브란 등가회로는 또는 노턴의 등가회로는 이렇게 13A에다가 2옴 AB 이렇게 그리거나,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26V에 2옴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그리면은 노턴의 등가회로, 밑에 걸 그리면은 테브란 등가회로. 종속 전원이 들어가 있는 회로를 한번 보겠어요. 이 네모 박스에 테브란 등가 회로를 곤쳐라. 이 회로를 보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소자가 있느냐 없느냐. 일단은 과학이지만 회로를 보라고요. 보고 필요 없는 소자가 있으면 그것부터 일단 제거를 해요. 왜? 그런 걸 제거하면 조금 더 간단한 회로가 될 거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하면은 저항의 직병렬 관계로 줄일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저항의 직병렬 하나도 없어. 그렇죠? 직병렬일까 아닐까 의심이 되면은 할 필요 없어요. 그 정도까지 시간을 주어지면서 보라는 이유는 아니니까. 헤이, 여기 저항이 두 개가 있는데 얘가 직렬인 것 해갖고 얘가 직렬일까 그거 증명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 그거 의미 없죠. 그렇죠? 딱 보고 직렬이네 줄이면 되는 거고, 직렬일까 아닐까 고민할
밖에는 그대로 놔두는 게 나아요. 다른 걸 고민하는 게 빠르니까. 자, 여기서 딱 보면은 저항은 줄일 수 없고요. 전류원의 직렬로 연결된 소자는 의미가 없다 그랬으니까 얘 하나는 줄이 들어가. 그죠? 여기 전류원이 있거든. 전류원의 10V가 직렬회로니까 얘는 의미 없어요. 그냥 쇼트서킷을 하면 됩니다. 전압원의 병렬회로도 의미 없어. 걔는 쇼트서킷 하면 안 돼. 걔는 오픈서킷. 자, 봐요. 여기에다가 3V라는 전압원이 있는데 뭐 여기 회로가 꾸며져 있어. 전류원이 쇼트서킷 한다고 이것도 쇼트서킷 하면 안 되죠. 전압이 안 걸리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오픈. 없는 것처럼. 쟤를 오픈하면 왜 돼요? 쟤를 오픈하면 전류가 안 흐르죠? 그럼 또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전류원의 직렬로 연결된 회로는 쇼트서킷, 전압원의 병렬로 연결된 회로는 오픈서킷으로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왜? 어차피 이 전체의 특성식이 I는 0.1 I0가 되는 거니까. 맞아요? 여기가 0.1 I0라는 전류원이 하나 있어. 그리고 여기에 뭐 A라는 회로를 만들어. 그리고 이 전체 네모 박스의 특성식을 보라고요. 여기가 뭐가 있든지 간에 이렇게 전류가 0.1 I0로 흐릅니다. 그쵸? 그래서 I는 마이너스 0.1 I0야. 이거나 0.1 I0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이와 같은 회로의 I와 V의 특성식도 I는 마이너스 0.1 I0입니다. 그래서 이 회로하고 이 회로하고가 특성식이 같아. 그럼 등가회로죠. 등가회로면 바꿔치기 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없는 것처럼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로를 봤을 때 바꿔치기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특성식이 같으냐 다르냐를 판단하면 돼. 특성식이 같으면 바꿔치기 해도 되고 특성식이 다른데 바꿔치기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10V에 대해서 뭐 중첩의 원리를 쓴다든지 뭐 할 때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구하는 법을 먼저 풀어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압을 가하는 게 아니고 전류를 가했을 때 전류원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을 V라고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중첩의 원리는 쓸 수가 없다는 그랬죠. 써봐야 어렵다 그랬고 이 전류원 때문에. 그러면은 중첩의 원리를 안 쓰고 노드 방식 테브란 등가회로나 노턴의 등가회로로 푼다는 것은 일부를 풀어서 전체를 본다는 건데 일부를 자르기도 쉽지가 않아요. 여기는. 그렇죠? 자를 수도 없습니다. 자를 수도 없고 그냥 있는 자체로 풀어야 되니까 테브란 노드 해석법이나 루프 해석법을 써야만 됩니다. 자, 노드 해석법을 쓰려고 그러면은 노드점이 이걸 뭐 기준점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게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어요. 근데 얘 전압원에 의해서 기준 노드가 하나 생긴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3일차 연립 방식으로 풀어야 돼. 근데 루퍼를 풀려 그러면 왜 돼요? 루퍼를 풀려 그러면은 이렇게 루퍼 방식이 필요 없습니다. 전류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이 전류원 때문에 풀 필요 없고 루퍼는 요것만 하나 풀면 돼. 그쵸? 이 저항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 회로에서 이 15ohm의 저항에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이쪽 파트에서 문제를 풀 때는 15ohm이 의미가 없고요.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려고 그러면 15ohm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루프 방식에는 영향을 안 미치더라도 나도 최종적으로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때는 여기 흐르는 전류가 0.1 I0가 흐르고 I가 흘러 들어올 거니까 토탈 전류에다가 15ohm을 곱하면 돼. 일단 이렇게 루프 방식을 풀게 되면 요거부터 먼저 풉시다. 이 회로를 루프 방식 I0가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여기는 얼마만한 전류가 흐르느냐 하면은 I0가 아니죠. 이렇게 I0로 정하면 안 됩니다. 메시 전류로
전류를 정해도 되는데 메시 전류를 정하기에는 이 I0가 디파인 또 돼야 돼. 왜? 이쪽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그러지 말고 현재 모든 브랜치에 흐르는 전류가 대충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쪽 브랜치에 I라는 전류가 흐르고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전류가 0.1 I0니까 이 밑으로 흐르는 전류가 I 플러스 0.1 I0가 됩니다. 그 중에 I0가 1로 빠져나갔어. 그러면은 1로 흐르는 전류는 I 마이너스 0.9 I0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흘렀는데 위로 다시 또 0.1A가 또 흘러가. 그러면 밑으로 흐르는 전류는 I 여기에다가 0.1 I0를 빼줘야 되죠. 그래서 1 I0만한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 일로 가는 전류를 볼까요? 이렇게 I가 흐르고, 이렇게 I0가 흐르는 거니까, 일로 흐르는 전류는 I-I0가 됩니다. 요즘에서 KCL을 쓰면은 바로 나와죠. 그죠? 이 방향이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I-I0만한. 자, 그러면은, V60V는, 여기가 이렇게 전압이 올라가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흐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돌리면은 전압이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올라가는 전압 60 플러스 40 곱하기 I 마이너스 I0 더하기 20는 20I0 이것이 루퍼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풀면은 40I 플러스 60은 40I0가 되면 60I0. 따라서 I0는 3분의 2I 플러스 1. 여기에 I만한 전류를 공급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I0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V는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토탈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에다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더하면 돼요. 그럼 25에 흐르는 전류가 I0니까 20I0 더하기 15에 걸리는 전압인데 15에 흐르는 전류는 이만한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10 곱하기 I 플러스 0.1 I0 하니까 21 I0 플러스 10I I0 대신 얘를 대입해. 그러면은 3분의 2 I 플러스 1 곱하기 20 플러스 10I 3분의 40 3분의 70 I 플러스 20 따라서 VOC는 20V RTH는 3분의 75 ISC는 예분의 예니까 7분의 6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VOC가 그렇게 나오는지, ISC가 그렇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0.1 I0가 흘러요. 그러면은 밑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가 I0니까 여기가 0.1 I0 공급되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0.9 I0가 같이 더해져가 I0가 흘러야 돼. 그쵸? 이 점에서 노드 방식을 만족하려 그러면은 브랜치에 흐르는 전류를 보자는 거예요. 여기가 0.1 I0가 흐르고 여기 I0가 흐른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0.9 I0가 흘러야 돼. 그래서 이 I0가 어디로 가? 일로 못 가죠?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I0가 흘러. 그럼 I0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루프 방식에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40 I0. 이렇게 걸리는 전압이 20 I0. 야구 더하면 얘가 돼야 되죠. 그래서 60은 60 I0니까 I0는 1A가 나옵니다. 1A가 나오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20V. 여기는 2V, 1V죠. 그쵸? 0.1 I0니까 0.1A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10ohm에 걸리는 전압이 1V. 더 VOC는 21V.
됐어요? 자, 그 다음에 ISC는 이러면 조금 복잡해질 거예요. 일단은 여기 있는 전류 ISC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 I0를 미지수로 두고 모든 브랜치에 흐르는 전류를 먼저 지정을 해. 너무 급하게 하나? 지금 뭐냐 하면은 노드 해석법이나 루프 해석법 기본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이제 막 그걸 응용해가 막 풀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루프 해석법을 하려고 그러면 브랜치에 흐르는 전류를 메쉬 전류로만 표현을 해봤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회로가 딱 주어지면은 일단 미지수들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미지수를 자꾸 만들면은 방정식 숫자만 늘어나. 그러니까 식이 복잡해지는 거니까 있는 미지수로 대충 결정을 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에 있는 I0를 갖다가 없앨 수도 없고 ISC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 주어진 회로에서는 미지수 두 개가 이미 들어가 버립니다. I0하고 ISC는. 그리고 더 이상 만약에 필요하면 더 미수를 들어갈 건데 이 두 개로 모든 브랜치에 흐르는 전류가 결정이 되면은 방식 두 개만 찾아내면 돼. 루프 방식. 자, 루프 방식 요거 하나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여기는 못 만들어집니다. 전류원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이제는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왜? 여기 흐르는 전류가 ISC라 그랬지 전류원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렇게 루프 방식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루프 방식을 만들면 루프 방식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수 두 개로 다 끝내야 돼. 자, 여기 I0가 흐르고 여기 ISC가 흐르니까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I0 플러스 ISC가 됩니다. 그쵸? 그것이 1로 0.1 I0가 흘러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 0.1 I0가 흘러 들어와서 ISC가 빠져나가는 거니까 0.1 I0 마이너스 ISC가 1로 흐르게 됩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는 굳이 찾을 필요가 없죠? 왜? 어차피 전압하고 관계없으니까. 저항이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루프 방식을 구하고 이렇게 루프 방식을 구하겠습니다.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전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흐르니까 이렇게 전압이 걸리는 거니까 60V하고 이 전압하고는 극성이 반대니까 60은 40 곱하기 I0 플러스 ISC 플러스 20 I0 따라서 60 I0 플러스 40 ISC 이렇게 나옵니다. 60은 이거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루프 방식을 씌우는 거는요. 여기가 씌어 서킷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에 걸린다 두면은 20 곱하기 I0 플러스 10 곱하기 0.1 I0 마이너스 ISC는 제로다. 이렇게 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루프 방식을 씌우면 여기 올라가고 올라가 합하면 제로가 된다. 그래서 푸니까 21 I0 마이너스 10 ISC는 제로다. 따라서 I0가 21분의 10 ISC 이걸 여기다가 넣어요. 그러면은 60 곱하기 21분의 10 ISC 플러스 40 ISC 10을 없애주고 21을 곱해. 그럼 126은 60 ISC 플러스 84 ISC 따라서 ISC는 144분의 126 72분의 63 9로 나누니까 8분의 7 7분의 6이 나왔네. 틀렸네. 아, 얘가 21이고 24? 이래? 틀렸나, 아저씨? 특성식이? 하여튼, 특성식이 틀려가 비교를 못 하겠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방법을 비워야 되는 거지, 숫자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RTH는, 이제 조금 복잡하겠죠.
여기서 RTH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숏서키트. 그 다음에 얘가 숏서키트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안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전하 V를 인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 I를 구해서 특성식을 구해서 RTH를 구하는 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회로는 사실은 RTH 구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거의 특성식 구하는 거하고 양이 거의 비슷해. 그렇죠? 아까는 특성식 구할 때는 여기 전화번이 하나 있을 때 풀었는 거고 지금은 얘가 없을 때 푸는 거니까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서 단지 아까 60V만 없애주면 돼. 그래서 더 이상 안 풀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V는 네모 I 이렇게 나오면 얘가 RTH라는 거죠. 이렇게 V를 인가했을 때 I가 흐르는 이거에 대한 특성식을 구하면은 뒤에 상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60V 때문에 상수가 나올 거니까.